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나 금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 양시장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국내 증시 우려했던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내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금리 부담감 속에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국내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우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장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겠죠. 지금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1%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에 또 다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것이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4.6%대를 넘어서면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국국채 10년물 역시나 4.2%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역시나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성장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을 이끌었었던 AI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여기에다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기업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특히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짓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게 투자 축소라던가 최악에는 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에 대한 압박이 더해질 때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약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외국인의 투자 심리 역시나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요. 실제로 우리 시장에 지속적인 외국인의 이탈이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코스피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차이를 좀 이렇게 봤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하방에서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섰고요. 지금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조금 틀어졌다라는 게 확연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증시의 화랑기, 경제 화랑기라고 일컬었었던 그 순간 버블이 붕괴하는 시점에는 언제나 장기 금리가 고금리 시장이 찾아왔고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1922년도 지금 버블이 좀 크게 일어나고 나서 금리가 또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이 있었고요. 5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가장 최근이라고 느끼는 닷컴 버블 때 역시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보다도 그냥 닷컴이라는 이름을 붙고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순간도 굉장히 가파랐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경이로운 실적을 내고 있고 올해 내내 또 이러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는 건 조금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거나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금리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면 기술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이런 가운데 시장은 이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AI가 흔들릴 때마다 실적으로 그 분위기를 쇄신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들을 보게 된다면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8조 규모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1년 전에도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79%가량 증가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인 EPS 역시나 1.7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달러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훌쩍 웃도는 EPS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2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82%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예상치 같은 경우에 74.5%로 메모리랑 패키지 비용 상승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과연 이 기대치를 웃돌 만한 또 실적을 발표할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해 빅테크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투자 힌트를 엔비디아 측에서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될 때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매출이 발표가 될 때 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난 분기 때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칩인 블랙엘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을지 좀 자신감을 또 내비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진 압박에 대한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변수를 또 엔비디아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미중 정상회담 후에 과연 엔비디아 측에서 H200이라던가 이 중국과 관련된 칩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논의할지, 여전히 리스크라고 평가를 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만한 가이던스를 또 내놓을지, 이 5번째 포인트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내일 새벽에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시죠.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내일부터 총파업에 진행이 되는데요. 노조 측과 사측에서 각자의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그 입장문을 좀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노조 측은 중노위의 조정안을 동의를 했고 사측에서는 최종 수요가 불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구 방향 측을 보게 되면은 성과급에 대한 배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노조 측이 주장한 반면에 사측은 잘낸 곳은 많이 주겠는데 좀 실적이 안 좋은 부분까지도 챙겨주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을 보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우리는 일부 동의를 했는데 사측에서 의사결정을 좀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결렬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측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지금도 과도하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다시금 직원들에게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측에서는 적자 사업부를 보상을 해주고 똑같이 배분하는 건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사후 조정은 종료가 됐고요. 내일 총파업이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의 영향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예정 기간은요 18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4만 8천 명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의 30에서 40% 수준이고요. 노조 측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대 30조가량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끝나더라도 정상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 3주가량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글로벌 D램과 낸드의 공급 차질이 3에서 4% 그리고 2에서 3%가량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에 따른 시나리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한적 차질과 부분 차질, 실질 차질,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협상 재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제한적 차질은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핵심 라인을 가동하는 거, 단기적으로는 심리 부담이 있겠지만 주가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부분 차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심이 약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리스키한 건 실질 차질인데요. 파업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에게는 안 좋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공급 부족에 처해 있는 메모리의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메모리의 가격 상승으로 마진율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협상 재개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로 좀 대화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 다시금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파업과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부터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빅 이벤트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버텨야지 시장도 버틸 수 있다는 게 이번 주 내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다시금 안정기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여부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진행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장주들은 좀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나오는 거 보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예단하기엔 조금 이른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금리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30년물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짙은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 이슈에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우선 불발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앞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양전하려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지만 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7,050선까지 밀렸던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소폭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7,12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4% 넘게 밀리면서 1,030선까지 밀려났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오늘도 2조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 기관 역시도 1조 2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5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490억 원 이상의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은 쉬어가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안의 종목들은 그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전공정 장비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구글과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블랙스톤이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글의 TPU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공동 설립할 예정이고요.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AI 인프라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영향받아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틀 뒤에 국내에서는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자본이 투입이 되는 만큼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런 기대감들이 반도체 소부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징랜드가 11% 급등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6%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중국 반도체가 또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한 중국 증시 안에서 이 지수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피델릭스 역시도 4%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유진테크가 3.5%,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조정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광통신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광통신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이 광반도체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내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광전자가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도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빛과전자가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는 10%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로와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이슈 준비를 해봤는데요. 노사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다시 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고치 전망이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1등이 왜 1등인지 보여줄게 라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5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전에 기존 대비 54%나 올려 잡은 수준인데요. 지금의 이 실적 모멘텀, 여기에 더해서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용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을 삼성전자의 핵심 모멘텀으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ASP가 상승을 지속하면서 범용 D램, 낸드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용 메모리 캐파의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산 능력, 캐파 싸움이 나타나게 될 텐데 캐파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상승 효과를 더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HBM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제치고 업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ASP 상승을 통해서 HBM 쪽도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TSV 후공정 쪽에서 캐파 비중도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비중이 이제 4분기께에는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파업 리스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긴 하지만 이 리스크가 해소되기만 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경쟁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코멘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비교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2%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27만 원선 아래까지 또 내려간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현재는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TSE가 10%대,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3에서 6%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HD 현대중공업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조선, 특히나 엔진 사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기가 오늘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유일하게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상인증권이 오늘 리포트 내놨는데 데이터 센터향 엔진 대장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91만 원으로 유지했는데 엔진 신규 수주와 증설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해상 운임 강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이익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HD 현대중공업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실적 리뷰 리포트에서도 계속해서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상황인데요. 현대차증권은 95만 원으로 목표 주가 끌어올리면서 전 부문의 실적 개선에 역시나 데이터 센터향 중속 엔진 더하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NH에서도 여전히 더 사야 할 구간이라면서 10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상선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라면서 데이터 센터형 엔진 판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104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이 호조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영업이익률이 15.3%로 크게 올라왔다라면서 최선호주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사업부의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 추이도 계속해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030년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26%대를 찍어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전망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조선주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63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환엔진, 현대힘스도 1에서 2%대 강세,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1%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쉬어가는 흐름 4%대 조정받으면서 27,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백신이나 진단키트 등 팬데믹 관련주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쥐를 비롯한 설치류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인데 극히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있다고 하고요. 잠복기는 약 6주를 결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요 질환이 크게 두 개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HFRS의 경우에는 한국과 아시아, 유럽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발열과 출혈, 신장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폐증후군인데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 손상보다는 폐나 심장 쪽에 물이 차면서 심각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백신 개발을 정부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참여 기업도 알려졌습니다. 바로 아이진인데 mRNA 기반으로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 한타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명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SFTS 백신 개발과 함께 정부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2년간 총 4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 차기 팬데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 백신 기술을 확립해서 국가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아이진이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고요. 녹십자 MS도 관련 백신 기대감 속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진매트리스까지 진단키트 모멘텀 있는 종목들 7에서 16%까지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파인더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 첫 번째 특징주로 골라주셨나요?
네, 미래에셋증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틀 연속 코스피가 저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권주도 미래에셋증권도 함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증권주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주를 이제 평가를 할 때 한 16개 정도의 리포트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한 6개 정도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나머지 한 10개, 훨씬 더 많은 10개의 증권사는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내렸죠. 우리나라 리포트는 사실 보유 의견은 그냥 매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증권주를 일단은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를 안 좋게 본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 상향 얘기도 나오고 실적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8,000, 8,500 이런 식으로 9,000도 갈 수 있고요. 만까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장에서 반등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증권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은 이제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만 본다라고 하면 너무 좋게 나왔죠. 사실 증권주는 실적보다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약간 분위기가 톤다운이 되면서 증권주들의 흐름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증권주는 사실 속된 말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같이 가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증권주에서 영업이익과 관련돼서 1위라고 이제 표현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투자증권이죠. 근데 미래에셋이 1분기에 역전을 해버렸죠. 1분기에 증권사들 최초로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찍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사실 증권주는 이제 분위기도 중요하긴 합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0배가 흔히 얘기하는 1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증권회사들의 지금 거래 대금, 이제 시장 주식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건데 이제 27일 날 상장되어 있는 ETF죠.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ETF 레버리지 이 부분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보통 코덱스 레버리지로 이제 대표되는 이 코스피 2배 추종 상품은 아마 인기가 훅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에 지금 엮여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도 사실 코스피 상승률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ETF가 27일 날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시장이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증권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상승 전환 가능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실적은 1조 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탑을 찍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머물러 있는 증권사라기보다는 이제 홍콩이나 미국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을 넓혀 나가고 있는 지금 미국 쪽에서 증권사 하나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로빈후드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어떤 상장에 따른 평가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늦은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차트를 보면서 상당히 유의미 있는 구간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코스피인데요. 자, 제가 한번 선을 한번 네모칸을 그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사실 3월 초나 2월 말 정도에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 코스피의 거래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미끄럼틀처럼. 아니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이거 증권주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쪽에다 이제 거래 대금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바로 이 부분이 거래 대금인데 우측 아래에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우측 상단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한마디로 이제 비싼 주식 위주로 거래를 한다는 뜻이죠. 그 부분 이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거래량이 아니라 이제 거래 대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3일 연속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난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제 증권주들은 다시 따라서 올라간다는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빨간색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에셋, 파란색은 이제 코스피인데 약간의 그 변곡점에서 시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이제 꺾여 내려갈 때 그다음에 꺾여서 올라갈 때의 흐름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증권주의 흐름은 사실 좀 약간 뭐 뒤용박할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피의 흐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 증권주에 대해서 어떤 비관론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흐름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음봉으로 따졌을 때 한 8개 정도 연속 음봉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관 수급 팔고 있다, 외국인 수급 팔고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플러스 전환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ETF 상장된다라고 하면 거래 대금 엄청날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우리가 저희가 이제 확인했듯이 4월 달에 거래 대금, 5월 달에 거래 대금 엄청나잖아요. 4월은 2분기 첫 번째 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2분기 두 번째 달인 5월 달 거래 대금 엄청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어떤 브로커리지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2분기의 실적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만나봤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추세가 돌아오는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골라주셨네요. 월요일에 상한가 마감한 이후에 어제 좀 쉬더니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거의 나홀로 급등하면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상승 원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시가총액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60위권에서 70위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이제 IT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코스닥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 5위까지 올라온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리노공업이나 아니면은 뭐 원익 IPS를 다 제끼고 지금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시총 5위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사실 뭐 영업이익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내세울 부분은 없죠. 1분기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 이제 시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당장의 어떤 적자나 이제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사실 기술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증착 부분에서는 따라갈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서 충분히 좀 프리미엄을 좀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4월 말 돼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2연상을 기록을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의 스타트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이제 스타트 부분인데 그때는 태양광이었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태양 전지 장비죠. 2종 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HJT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페로브스카이트와는 좀 다른 거죠. 기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태양 전지를 합치는 건데 기존 태양 전지에 얇은 방막을 입혀서 어떤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갖다 붙이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탠덤이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의 공급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2연상을 기록을 했는데 아직은 좀 가능성이긴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테슬라가 태양전지 관련돼서 모멘텀이 생긴 거는 저기 우주의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이번에 테슬라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나서 이제 투자 보고서 안에는 그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직접 밝혔죠. 실질적으로 화성도 못 갈 수도 있다. 우주 데이터 센터도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거 외에도 사실 태양광은 테슬라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사업이긴 하니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28년도까지 어떤 장비, 태양전지 장비에서만 이제 1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굉장히 좀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게 또 프리미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정말 하늘 뚫고 올라가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반도체주들이 일단 떨어지고 있는데 엄청 떨어지고 있죠, 소부장이. 근데 주성만은 거의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들이 앞으로 가면 이제 난 뒤로 가는 느낌을 받죠. 유독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돋보이는 이거 바른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도 했고 이제 납품을 한 장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원자층 방막 성장 장비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말이 좀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입에 좀 붙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이제 기존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ADR 이제 원자층 방막 장비를 이제 좀 개선을 한 거죠. 여기에 HL 장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G가 이제 그로스의 이제 G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원자나 화학 방식을 이용해서 얇게 이제 방막층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원자층이 서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면서 방막층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이제 HL 장비라고 일단 표현을 했죠. 이게 첫 상용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납품을 했죠. 일단 이 부분이 어느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 표현이 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인텔일 확률이 가장 높죠. 이제 이 주성이랑 인텔이랑 상당히 좀 관계 좀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의 위협은 안 되긴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가 1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죠. 메모리에서 지금 전 세계 이제 D램 쪽에서 점유율이 7.6%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대부분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60조 이상 좀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IPO에서 한 6조 원 이상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투자를 바로 하겠다라고 이제 창신 메모리가 밝혔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그 중국 쪽의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 바로 주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흐름을 좀 좋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올랐죠.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2만 원대 후반이었었는데 지금 벌써 18만 원이 넘어갔죠. 일단 뭐 시가총액이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뭐 자격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실적으로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증명만 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두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같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개인 수급으로 좀 올라왔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고점 느낌이 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뭐 차익 실현하는 게 좀 합리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는데 또 차익 실현할 부분들은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포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바렉스 골라주셨네요. 오늘 지수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노바렉스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네. 자, 바이오 기업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노바렉스. 이제 건기식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되는 기업 중에 건강기능식 만드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ODM 기업이니까 건강기능식에 화장품 ODM 하는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ODM을 다 하죠. 한국콜마도 이제 상장돼 있죠. 콜마, B&H, 그다음에 코스맥스, MBT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건강기능식 만드는 기업인데 노바렉스도 건강기능식품 ODM을 하는 기업이죠. 이제 두 기업의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중간 정도 이제 그 규모를 갖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일단 건기식 ODM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올해 1분기에 이제 매출이 1,200억, 전년 대비해서 33%, 영업이익은 141억, 전년 대비 68%. 어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실적이죠. 이제 수출이 30%인데 대부분은 이제 중국 쪽 향이거든요. 근데 중국 쪽보다도 이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어떤 마케팅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노바렉스는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장을 갖고 있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어떤 기업들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될 때 공장 가동률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갔죠. 한마디로 이제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의 2, 3분기, 4분기 실적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차트 체크하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뭐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사실 올라가면 이상한 시장이긴 하죠. 일단 오늘 전일 대비 한 3% 정도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길게 한번 보면 사실 작년 고점의 밑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일단 작년 고점은 당연히 넘어가야지 어떤 정당한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파란색의 기관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이 쭉 빠지면서 이제 노바렉스 주가도 내려왔죠. 최근에 기관 수급 이제 매도를 마치고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 일단 그거 발맞춰서 노바렉스의 주가도 같이 상승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 딱 좋은 어떤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이제 전 고점 작년 고점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일단 조금 짧게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렉스 포착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목표가 22,000원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되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된다. 중노위의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파국을 맞이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노조는 3일간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진의 판단 지연이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촉발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파업 중에도 협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 이제 섹터 대 섹터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뭐 환율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번 주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힘을 내고 있는 상승 섹터, 좀 힘이 빠지는 하락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동근 대표님과 오늘 섹터 대 섹터, 상승하는 섹터 하나, 하락하는 섹터 하나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뭔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상승 섹터, 오늘 뭐 사실 상승하는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통신 쪽, 통신 장비 쪽에 그래도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sek터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한 이틀, 3일 많이 급등을 했던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가 오늘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하락이 시작되긴 했는데 오늘은 더 깊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나 아주 IB 투자나 뭐 이런 종목들, 스피어, HVM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부터 좀 볼까요? 통신 장비 쪽이 그나마 오늘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뭐 경기 방어 성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통신 장비 쪽은 좀 최근에 쉬고 있었는데 이걸 좀 반등의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통신주 같은 경우는 오늘 SKT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데 결국은 미국 증시에서도 간밤에 이제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로의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역시 이런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통신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가까워지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앵커가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일부 이제 뭐 광통신 관련주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신 장비 주들이 또 오랜만에 일단은 조금 상승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간밤에 대형 통신 주들이 커뮤니케이션 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국채 금리 올라가고 시장이 약간씩 불안해지니까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락하는 섹터, 이 우주항공,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종목들은 그제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조금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한 이틀 정도 많이 올랐나요? 그러다가 그 상승을 또 하루 이틀 만에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시장도 안 좋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야, 우주항공 스페이스X 힘은 세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페이스X의 조기 IPO와 관련해서 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일단 시장이 조금 그 조정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강하게 올랐던 업종들 대부분이 또 오른 만큼의 어떤 또 강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가의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이러한 그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정말 IPO 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각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막상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셀온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한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오늘 HVM이라든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스페이스X의 IPO 이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뭔가 거친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이런 모멘텀을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통한 이런 접근이 상대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아마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는 조금 종목의 차별화도 나타날 겁니다. 네네. 뭐 지분 가치라든가 또는 이제 스페이스X와의 어떤 거래 관계, 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부터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페이스X 상장을 앞당기는 계획 로드맵이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뭐 좋다라고 하면서 급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또 한 이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할 시기가 더 빨라진 거 아닌가라고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요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이거 언제 차익 실현하지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는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상승 하락 섹터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 중에
통신 장비주 중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 뭐 좀 체크해볼까요? 사실 이제 그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10만 원 위에까지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받았죠. 지금 이제 10만 원 밑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4조 3,900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37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예요. 네네. 사실 이제 경쟁사의 위약금 면제 반사 수혜로 인해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21만 명 순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해킹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SK텔레콤이 데미지를 크게 입었는데 일단 그 해킹 사태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이제 가입자 수가 순증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이 1,166억이 나오면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결로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작년 하반기에 이제 SK텔레콤이 배당을 못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기 배당이 이번부터 이제 다시 지급이 됐습니다. 830원에 분기 배당을 했고 결국 이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K텔레콤에 대한 배당 투자가 가능해진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좀 부각될 수 있는 재료는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가치예요. 엔트로픽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9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고 1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주가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뭐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11만 원에 근접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SK텔레콤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 SK텔레콤 뭐 대표적인 통신주인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통적으로는 경기 방어 성격이나 배당,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지만 이제는 엔트로픽을 얻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또 가치도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이렇게 쉬어갈 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섹터 대 섹터 하나 더 볼까요?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각각 공개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섹터는 오늘 또 이 테마성 성격으로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한타 바이러스, 뭐 코로나 변이, 뭐 에볼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갑자기 또 관련된 질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철강 섹터는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뭐 시장이 떨어지면서 다 같이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하락이 깊게 나오는 경향도 보이네요.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 백신 섹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백신 섹터는 이게 뭐 단기적인 테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나오네요. 결국 이제 지금 백신 섹터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테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쉬운 섹터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한타 바이러스라든가 노로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의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백신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저 상승의 폭이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약간 테마성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WHO가 하도 요새는 이제 뭔가 아직까지 뭐 감염 경로라든가 병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기 팬데믹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감염병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통칭해서 우리가 디지즈 X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디지즈 X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WHO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도 요새 뭐 좀 이런 그 감염병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기적인 테마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진다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주가의 어떤 연속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좀 추가적인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아직까지는 저는 테마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은 향후에 어떤 이런 뉴스 플로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 감염병 관련해서 백신 섹터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단기적인 테마성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면서 진단키트나 이런 전염병, 감염병 관련된 종목들 중에 괜찮은 것들은 한번 저희가 속간에서 가지고 있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한번 주의 깊게 골라놔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하는 백신 섹터 봤고요. 자, 하락하는 섹터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철강 관련주들도 물론 최근에 뭐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철강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역시 관세 이야기 이런 것들로 또 한 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철강 통상 규제가 좀 강화됐어요. 이게 네. 품목별로 약간 다릅니다. 요번에 이제 좀 영향을 받은 게 열연 강판 쪽이에요. 열연 강판 쪽으로의 어떤 반덤핑 관세 부담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퍼센티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한 1%에서 2% 정도 추가적인 이제 그런 부담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반면에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이런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업황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가장 큰 건 역시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분기에 뭔가 이런 철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라든가 또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50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오늘은 차익 시전의 강한 이런 매물 출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시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만약에 좀 이어진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조정 시기를 하나의 또 이제 매수의 시기로 우리가 삼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좀 뭐 현대철 뭐 이게 대표주들 현대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거친 조정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다시금 저점에서의 어떤 접근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가능한 이제 영역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섹터, 철강 섹터까지 봤는데 그러면은 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김에 네. 철강주들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을 미리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할인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사실 현대철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사실 부진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그러면서 하반기 쪽으로 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죠. 철강 가격의 상승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유입이 이제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제품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도 점유율 보면은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점유율이 거의 한 전분기 대비 한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의 어떤 시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현대제철은 잘 아시겠지만은 모 기업, 현대차 그룹과 함께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공장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메가플랜트 아메리카가 이제 구체적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철도 이와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철강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세를 강하게 매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현지에서의 이렇게 이제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대응이 향후에는 굉장히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5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만 원대 중반에 있던 주식이 5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오르기도 강하게 올랐고 빠지기도 또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 됐다면은
주가에 대한 부담도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이제는 좀 무리 없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현대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자체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 3, 4분기에 계속해서 실적이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 정도는 접근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 섹터에서 현대제철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제철도 뭐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 크지만 현대제철도 하루에 5% 오르고 한 5%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데 뭐 철강 미국 관세와 관련된 건 그냥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철강 업황도 개선되는 측면으로 지금 방향성이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해 볼 찬스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철강주들 중에 현대제철 소개를 해드렸고 뭐 통신주도 뭐 결국에는 뭐 궤를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조정받을 때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지금 할인된 종목들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종목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로블록스 편. 지금 전 세계 10대들의 진짜 주소는 어디일까요? 학교도 집도 아닙니다. 하루 평균 7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초등학생의 나이로 억대 연봉을 벌기도 하죠. 닌텐도의 시총을 비웃고 디즈니의 아성을 위협하는 픽셀 제국, 바로 로블록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거대한 놀이터의 시작은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리학 실험실이었습니다. 1989년 창업자 데이비드 바수치키는 대화형 물리라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가상 공간에서 물리 법칙을 실험하게 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죠. 하지만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2004년 로블록스를 세운 뒤에도 10년 넘게 마인크래프트의 짝퉁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지하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암흑기를 함께 버틴 공동 창업자 에릭 카셀. 그는 회사가 빛을 보기도 전인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로블록스 광장에 세워진 그의 동상은 이 제국이 결코 화려한 요인이 아닌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지독한 집념 끝에 세워졌음을 증명하는 서늘한 기록이죠. 로블록스의 진짜 저력은 게임을 단 하나도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플랫폼만 들려주는 디지털 지주일 뿐 아이들이 직접 게임을 설계하고 직접 돈을 쓰고 직접 마케팅까지 하는데요. 로블록스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요.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등교를 했고 이 가상의 땅은 알파 세대의 인격을 형성하는 디지털 고향으로 변모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저들이 스스로를 가두게 만든 가장 세련된 형태의 비즈니스인 거죠. 로블록스의 부활은 단순한 메타버스 열풍이 아닙니다. 소유의 시대를 지나 참여의 권력을 쥐어준 대역 전극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연료로 돌아가는 이 봉건 제국은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자본주의의 새로운 진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순수한 물리 법칙을 가르치려던 두 천재의 실험은 이제 전 인류의 절반을 가두는 거대한 가상 제국이 되었습니다. 20년을 버틴 집요함과 치밀하게 설계된 자본의 알고리즘, 가장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워진 메타버스의 진짜 지배자,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디트로이트.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2013년 디트로이트시는 결국 파산했다.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는 높은 비용 구조와 노사 갈등, 느린 의사결정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그 사이 도요타와 혼다는
품질과 생산성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보며 디트로이트의 교훈을 떠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추격 중이다. 이미 메모리와 패키징, 반도체 장비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며 인공지능 메모리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과 파운드리 부진, 기술 주도권 경쟁 속에서 내부 갈등까지 겹친 상황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내부가 충돌하는 사이 경쟁자는 치고 올라온다. 디트로이트 역시 외부 경쟁보다 내부 균열이 길어지며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번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고객과 인재, 투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세계 1등도 내부 균열 앞에서는 무너졌다. 자,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속적인 하락 추세 이어가면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깊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7,190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좀 시도하려는 모습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이슈들 겹치면서 지금 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좀 고공행진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의 조정이 지금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조정 자체가 또 아직까지도 좀 단순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은 더 긴 조정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추세 변화의 신호가 아니면 이게 계속적인 단기 조정이 끝날 거냐 이렇게 지켜보는 관점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 장기 금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은 많아요. 그렇지만 AI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줄어드는 포인트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계속 요 며칠 동안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AI의 성장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고 가고 있고 금리나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더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또 지켜보면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아직 크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차익 실현이냐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더 심해진다라고 보면 추세 변화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0.5%가량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또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급격하게 빠른 시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좀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빌미가 장기 국채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또 미국채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블록딜 발생을 했고요. 30년물, 10년물 모두 다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관련해가지고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국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누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있는 주식 투자를 하냐, 차라리 채권 투자나 이런 부분을
눈을 돌리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과도한 매도 이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고 금리랑 또 기술주랑은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너도 나도 캐펙스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욱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심리가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저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술주들이 요동을 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FOMC 의장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질 가능성,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캐빈 허쉬가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 동결 쪽으로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조금 더 시장의 안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채가 지금 장기 국채가 좀 튀어오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도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수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술주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투심이 흔들리는 부분을 엔비디아의 실적, 결국에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이 실적이 또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는데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요. 네, 저희가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날 전반적으로 주식이 약간의 조정세는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다 좋게 나왔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갔었던 부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으로 나왔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가이던스 상향이나 AI 관련된 이상 없다는 신호가 나와준다고 보면 약간의 반등세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또 실적은 잘 나왔는데 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수급 고인 현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6월달에 있을 엔비디아 GTC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컨퍼런스 콜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산업에 더욱더 진출할 거냐 최근 들어와서는 통신이나 로봇 쪽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면 정작 반도체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이때까지 잘 갖고 있었던 로봇 관련주나 아니면 광섬유, 통신 이쪽이 조금 더 훈풍이 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중요하지만 젠슨항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하게 얘기했었던 광통신이라던가 로봇 관련돼서도 이번에도 좀 자신감을 내비칠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삼성전자인데 노사가 결국에는 파업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파업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깊게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0.5%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전략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팔고 다른 거 살 만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와서 지수가 빠질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잘 버텨줬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두 자릿수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된 게 정말 많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가 제일 그래도 탄탄한 종목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들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쪽으로 매수세가 더욱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조정이 만약에 크게 들어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총파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이 총파업 기간 내내 파업을 진행될 거냐라고 본다라면 그것 또한 악재인데 이 총파업 기간 안에 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노조 측에서도 이 총파업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상할 의지는 있다라고 내비친 만큼 이게 빨리 어느 정도 될 가능성도 높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주말부터 계속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입김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만큼 하루빨리 될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뿐이 없나라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또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그때 막 이제 증권사 목표치나 이랬던 부분이 이제 30만 원 언저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2분기가 돌입했을 때 지금 뭐 이제 목표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웬만해서는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의 호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 총파업에 대한 여전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견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꺾인 흐름은 안 나왔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총파업이 들어가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반대로 호재입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생산할 수 없는 거를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생산하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 왜냐? 삼성전자가 그만큼 생산을 못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그나마 상승하는 모습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이 AI 관련된 추세에 대한 신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전자만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좀 입장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이 노조 측의 이야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배분 요구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뭐 국민이 동의하는 선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겨냥한 발언들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정부 측에서 중재안이나 이런 걸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이슈가 뭐 전 국민이 다 관심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이제는 증시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해소가 될 거냐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까지 다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고 저 또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정부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되면 이 총파업 기간 안에서도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총파업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분위기는 노조 측보다는 좀 사측 쪽에 조금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과한 거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노조 쪽이 조금 과하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 사측이 바라는 대로 만약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또 그것 또한 증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게 바라보면 단기 악재는 호재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났어? 그렇다고 본다면 언젠간 전쟁은 끝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100 이상까지도 있지만 주가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AI에 대한 사이클의 꺾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물론 부담되는 거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호재도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 자체를 증시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안들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투심의 훼손 이런 걸 또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의 경계감이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보고 갈까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렇게 경계감이 있을 때 오히려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까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요. 반도체는 저는 언제든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요? 네, 이 네. 상반기까지는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1분기부터 나왔던 부분이 장기 계약권입니다. 전 이게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언급을 할 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계약 기간이 뭐 3개월, 길면 6개월 이랬던 부분이 이제는 장기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뭐 3년, 5년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치나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높게 나오는 부분이 이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길게 갈 가능성.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면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리고 지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찍어야 될 자리는 어느 정도 찍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 29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이상 돌파를 했다가 떨어졌고 지수 같은 경우도 8,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고점을 찍고 특정 가격대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봤을 땐 충분히 이번 연도 상반기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삼성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안 들고 있는 분들이 더욱 대다수예요. 나머지 다른 종목들, 코스닥에 집중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흐름세가 다시 한번 이제 30만 원 돌파, SK하이닉스 200만 원 돌파, 지수가 8,000포인트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따라가기가 망설이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정이 들어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조정장이 찾아왔으면 대표님의 말씀을 따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예, 담아야 된다는 건데 삼성 하이닉스 말고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있을까요? 저는 광통신이랑 로봇을 보는데요. 뭐 반도체 쪽에서 덧붙이자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과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포트에 있으신 분들은 광통신과 로봇 쪽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5월달 들어와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현대차가 좋냐, LG가 좋냐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뭐였냐라고 보면 또 로봇 관련주예요. 현대차 그룹이나 LG 그룹 쪽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로봇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엔비디아 쪽에서 작년과 이번에 내한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팅을 했던 부분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로봇 플랫폼이나 이런 사업까지도 점점 넓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포인트는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광통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이제 노키아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집중된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제 코닝과 이제는 광섬유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GPU만 팔아서 이 AI에 대한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하는 것보다는 AI 인프라까지도 우리가 독점적 체제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거에 우리가 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6월 달에 GTC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GTC 때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미래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HBM 이쪽만 계속적으로 GPU, 블랙윌이나 베라루임 이쪽만 언급했던 거 떠나서 이제 최근에는 그쪽보다는 이제 광통신과 로봇을 언급했을 때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을 더욱더 눈에 띄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의 조정이 들어올 때 광통신과 로봇 쪽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여전히 반도체 굳건하고 광통신과 로봇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대응 방법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도체주 조정은 끝이 아니라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57만 원, 38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핵심은 메모리 가격이다. AI 인프라 확대로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범용 DRAM 공급까지 부족해지고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HBM은 범용 DRAM보다 3배 이상 생산 능력을 소모한다. 설비 투자를 늘려도 과거처럼 공급이 빠르게 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범용 DRAM과 낸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K하이닉스는 하이퍼스케일러 장기 공급 계약과 HBM 가격 상승이 실적을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메모리 업계의 치킨 게임 가능성이 낮아졌고 가격 하락도 제한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가 단순 부품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시죠.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결국 양시장은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해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1분기 때 좋게 나왔는데 실적보다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환율이 가장 크게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은 다시 1,500원대로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인데 상승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뭐 WTI가 103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 브렌트유가 110불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가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계속 조장을 하면서 환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달러 인덱스가 99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달러 대비했을 때 다른 그런 원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을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대규모 경상수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에서 뭐 외국인이 한 2조 4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지금 5월 누적 매도가 43조 정도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5월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1월에 삼성전자 지분율로만 보면 52%였는데요. 현재는 48%로 약 4% 정도를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면서 오늘도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미국의 이제 다양한 매크로 변수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들을 봐도 뭐 CPI, PPI 모두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뭐 간밤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이제 패드워치를 봐도 금리 인하는 올해 없고 되레 인상이 12월에 50%를 넘겼다. 그런 점에서 그럼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10년물이 4.67%까지 상승을 했고요. 30년물도 15.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그동안에 돈을 많이 자금 조달을 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주로 많이 하락을 한 배경은 금리를 미국에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서 한 업종 정도는
일단 이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약세장을 보이는 부분에서 특징적인 요소인데 네. 그날 이슈나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만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은 이제 감염병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다.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라든지 뭐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진단주라든지 백신 키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은 좋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역시 시장은 이 전반적인 약세가 고스란히 시장에 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무작정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약세를 보였지만 그만큼 또 가격 메리트를 가진 종목들이 생겨난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결국엔 1%까지 또 동시호가 구간에서 낙폭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87포인트 하락하면서 7,18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2% 이상 약세입니다. 30포인트 가까이 밀려나면서 1,05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안팎의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그리고 있고요. 2조 4천억 원 이상 물량을 또 빼냈습니다. 개인이 1조 3천억 원 물량 가져갔고요. 기관도 1조 원대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지수 하단을 잡아주면서 오늘 2천억 가까이 순 매수 물량이 또 들어와주는 흐름이었고요. 개인이 소폭의 매도 우위, 기관은 1,2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오늘 시장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환율도 1,510원 돌파를 하는 모습 나타났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부진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는 종목들도 한두 개가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과 관련된 우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막판에 다시금 좀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지금 낙폭을 만회해 준 채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상승 시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총파업에 들어가서 메모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하이닉스까지는 억제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오늘 견조한 움직임이 막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하락한 건 많은 종목들의 투심이 억눌렸기 때문이겠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어제는 힘내줬던 방산주들도 오늘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LG이노텍이 오늘은 4%가량 빠졌고 삼성전기가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삼성전기로 오늘은 기판의 투심이 쏠리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증권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공격자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엔진과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지만 현대모비스는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 속에 2%에 가까운 상승분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철강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빠진 채 마감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속에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굉장히 경색된 분위기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1%가량의 하락으로 마감했던 것과 다르게 코스닥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었고요. 오늘은 로봇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도 부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진테크, TSE 그리고 PSK 홀딩스와 심택이 오늘은 강한 견조한 움직임이 지수 대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좀 종목별로의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증착 장비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0.9%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바이오주들이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노사가 이 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오후 4시에 교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결렬된다면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 측에서 좀 강경한 입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교섭 재개 후에 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시장이 좀 흘러갈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테스나 오늘 2%에 가까운 상승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역시나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금리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 4시가 우리 시장 내일을 또 판가름할 중요한 기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 약세를 그렸고요. 전거래일 대비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20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6% 낙폭이 조금 더 깊은 모습이었죠. 1,056.07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0.6%대 약세 그렸고요. 오늘 환율 추가적으로 1원가량 더 하락하면서 1,506원 80전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상승 시도가 반짝 있기도 했었는데 상승 전환을 하지는 못했고요. 장 초반에 7,324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장중에 7,05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낙폭 줄이려는 흐름이었고요. 7,200선 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장 초반에는 1,038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세 이어가면서 매도 행진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 가까이 오늘도 물량을 출해냈고요.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과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개인 1조 7천억 원대, 기관도 1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외국인이 2천억 원대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1,300억 원, 개인이 500억 원대 소폭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SK스퀘어, 삼성전기 자리했습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기업향으로 1조 5천억 원대 실리콘 캐퍼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오후 장중에 또 급격하게 올라오는 막판 스퍼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효성중공업, 현대건설까지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대장주들, 업종 안에서 대장주격 위주로 수급이 쏠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눈에 띄었고요. 대주전자재료 경우에도 MLCC 업황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차별화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HPSP, 코스텍시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올렸고요. 신약 개발 기업 오름테라퓨틱, 혈액암 관련 치료제 관련 기대감 속에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스퀘어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도 오늘 스퀘어가 더욱더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증권사에서도 SK 스퀘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더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145만 원까지 상향 리포트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0.88% 전일 대비 오르면서 102만 9천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투탑 자리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와 현대차까지 오늘 또 시총 상위주들이 자리했고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주가 흐름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아틀라스의 부품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테스와 심텍, PSK홀딩스까지 반도체 종목들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갔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오늘 주가는 하락 전환했으나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온 성호전자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호전자가 장중에 공시를 내놨는데 최대 주주가 이제 1만 3천여 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번 주식 매입은 엔비디아의 협력사인 ADS테크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장중에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더 넓혀가주는 흐름이었고요. 39,95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는 11% 오르면서 39,4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몰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살펴보시죠. 역시나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금리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30년물이 5.1%를 돌파했고요. 10년물도 4.6%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물이 이렇게 5%를 넘어서게 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받았고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성장주, 기술주들에게는 시장에서 부담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이 무려 10거래일째 우리 시장에서 떠나가면서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는 걸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노사 사후 조정이 종료가 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해졌었습니다. 지금 노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부분의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만약에 총파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참여율이라던가 생산 차질 그리고 추가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다행인 게 삼성전자의 노사가 노동장관의 주재를 통해서 4시에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온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 협상 재개와 함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게 된다면 내일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까지도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죠. 에볼라나 한티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속에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꺾인 듯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대표적인 성장주 바이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과연 내일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노사 갈등이 4시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장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내일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계속해서 파업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작 많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또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 함께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거는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긍정적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가이던스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이제 투자 재원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감원을 좀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도 GPU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엔비디아의 역할은 얼마만큼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H200을 이제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판매가 얼마만큼 되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H200을 중국에서 원활하게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실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으로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틀 뒤나 다음 주 초에 또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루어진 게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 이 이제 미중 무역 그러니까 관세 정상회담이 크게 뭐 어떠한 뭐 조건 없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일단 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중국과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이란 전쟁발의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란 전쟁 불확실성은 계속 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런 만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파업 관련된 해결이 실마리가 좀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4시에 뭐 노동부 장관 주재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오전까지만 해도 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 총파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정부 쪽에서 일단 뭐 이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도 가장 크게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 4시에 대화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27만 8,500원까지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협상이 재개돼서 또 마무리가 되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중소형 관련된 코스닥 시장 자체도 대형주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실적이 받쳐주는 시장 부진의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분기 실적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을 찾아봤다. 그중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FNS테크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시장 부진으로 이제 개별주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으로 이 매수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6만 주 주식을 속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CMP 패드라고 하는 미세화 확대로 인한 HBM용 소모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2015년부터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지만 최근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 올해 상당히 좀 실적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사히 램프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램프에 대한 사업도 본격적인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 올해 실적은 증권사의 컨센이 한 800억에 영업이익 173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FNS테크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안에서 FNS테크 골라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까지 또 한번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라는 시청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데 내일장 좀 대비하면서 어떤 한마디를 가져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수록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한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보다 이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한 시장, 내일도 또 이성을 앞세워서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좀 강한 반등 나와주길 우리 시장 다시 힘을 내기를 좀 기도해 보면서 내일 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